우리 인간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구성된 오감을 느낄 수 있죠. 그중 촉각은 우리의 거의 온몸을 통해 느낄 수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체 각각에 널리 퍼져 있는 감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는 촉각을 통해 우리의 몸에 어떠한 느낌의 무언가가 닿고 있는지, 이것의 온도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를 알 수 있고 얼마큼의 힘으로 작용 중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감각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더 다채롭고 많은 방법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은 종류와 방식의 감각일지라도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 그것은 통증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 자극은 우리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며, 그러므로 얼른 회피할 것을 의도합니다. 순식간에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긴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 변화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온 우리들이지만 몸이 회피를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통증이기에 통증이 계속되면 익숙해지기는커녕 더더욱 몸이 아파하고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류 외에도 어느 정도 신경이 발달한 동물은 충분히 고통을 느끼곤 하죠. 그만큼 생명체의 가장 기초적인 감각에 기반한 기능 중 하나이지만 우리 인간은 이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써왔음을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 수 있고 지금까지도 고통은 방법으로 쓰입니다. 30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고문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다란 뜻과 묻다라는 뜻이 결합되어 있는 이 유서 깊은 단어는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즉 정보를 알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기에 고통을 통해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것은 나름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자백이 유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록 고문도 더 다양해지고 심해졌겠죠. 우리나라의 사례부터 역사 속에서 찾아보자면 저는 가장 먼저 조선시대가 떠오릅니다. 물론 가장 고문이라는 단어와 잘 맞도록 두들겨 패는 고문법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줄이틀기라는 고문이 아마도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기에 익숙하실 겁니다. 고신 또는 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리를 묶고 다리 사이에 긴 막대 2개를 끼우고 당겨 정강이를 비트는 고문이죠. 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뼈가 틀어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신체에 전해집니다. 우드득하는 소리가 나며 다리뼈가 으스러져 살을 뚫고 피와 골수가 뿜어져 나올 수도 있고 안진뱅이가 되어 평생을 걷지 못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는 압슬이라는 고문법도 있는데요. 죄인을 묶고 끌어안친 후 그 위에 돌같은 무거운 물체를 올려 압박을 가하여 고통을 주는 고문 방법으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 무게를 더할 수도 있겠고,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 기와를 깔거나 오금에 나뭇가지 같은 것을 넣고 끌어안치는 등 업그레이드 버전도 존재하죠. 줄이틀기는 집행자가 힘을 써야 하지만 압슬은 그저 올라타기만 하면 되니 집행자 입장에서도 편한 고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낙형이라고도 하는 단근질입니다. 담금질 아니고 단근질입니다. 뜨거운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슷하려나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것이죠. 현대의 다리미에 해당하는 인두로 지지는 것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장면이실 텐데요. 강도만 따져보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고문이지만 일단은 화상에 그치는 가벼운 고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이 시행된 고문법이었습니다. 원래는 발바닥을 지지는 고문법이지만 우리 몸의 어디를 얼마나 지지냐에 따라 그 강도는 천지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니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극악무도한 여러 방법들을 자행할 수 있었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온몸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보니 고문이라는 방법은 전 세계에서 상식을 초월하며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끔찍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고문들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비인간적인 고문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는 보다 더 발전된 세상을 경험함에 따라 더 비교적 성숙해졌고, 사회와 도시가 생겨남에 따라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내면의 야만스러움은 약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없어지지 않았죠. 100년조차 되지 않은 아픈 과거의 시대인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참혹한 고문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수백 년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전혀 성숙해지지 않고 인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말씀드리기에도 끔찍하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단순한 구타부터 시작해서 손톱, 발톱, 치아, 혀, 머리카락 등 뽑아서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뽑았죠. 코에 고춧가루를 푼 물을 들이붓기도 했으며 일제 지배당했던 1900년 초기에는 전기가 보급된 지도 한참이라 전기고문 같은 새 시대의 고문법도 생겨났습니다. 드라마 각시타를 재미있게 봤던 어릴 적이 떠오르는데요. 아직까지도 대못상자에 사람을 넣어 고문했던 장면은 직접적으로 그 장면이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잔인하고도 개탄스러운 고문에도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의 불씨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희생의 눈물을 머금고 더 붉게 타올랐죠. 해방이 된 이후에는 고문의 칼날이 지배와 통치의 수단으로서 자국민에게 향하는 등 죄인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자백을 받기 위함과 그저 고통과 죽음을 선사하여 공포심을 심어준다라는 두 개의 영역이 공존해오며 고문의 명줄이 계속 이어져 오게 했죠. 40년 전, 아니 그조차도 되지 않은 아주 최근에도 형태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고문은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고문을 자행하며 공포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목소리를 내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죠. 결국 많은 시도와 희생을 겪으면서 수백 년 동안 이 세상이 변한 것보다 현대에는 더 빠르게 개선되었고 변화했으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고문이라는 단어에서 조금이나마 옛스러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역사 속 많은 분들이 힘써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나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이번 이야기는 평소보다 생각할 거리가 더 많았고 느끼는 바도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실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